이런 환경에서는 아이의 몸과 마음에 이런 문장이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나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저 역시 유아기 때 성장 과정이 끝까지 뭔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어른을 충분히 경험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감정 조금 익숙하실까요? 이별했을 때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졌다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끝났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느끼면서 혼자 남겨지는 공포가 다른 감정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너무 유별난 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자기 안의 연애가 사랑을 넘어서서 연애를 생존처럼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안을 읽어주는 토니입니다. 오늘 불안을 읽어주는 밤의 대화에서는 연애를 사랑을 넘어서서 생존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 경험담이고요. 저는 연애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은 불안을 잘 함께 같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애를 생존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제 경험을 섞어서 뇌과학적, 진화심리학적, 가족심리학적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본을 사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먼저 연애가 생존처럼 기능할 때 우리 몸이나 우리 생각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지금 우리의 연애 시스템이 사랑 플러스 생존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연애의 특징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답장이 늦거나 연락이 줄어들면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버려졌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연애에 쏠려 있다입니다. 공부건 일이건 다른 여러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 관계보다 연애란 관계에 지나치게 항상 1순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흔들림이 삶 전체의 위기로 느껴진다입니다. 연애가 조금만 불안정해지면 나의 일, 자존감, 일상생활까지 전체가 다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연애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뭔가 실패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라는 상태를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한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기보다 둘이 더 낫다라는 마음 때문에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만들어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애 상태에 따라 자기 평가가 심하게 출렁인다입니다. 연애가 순조롭게 잘 되면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연애의 관계가 흔들리면은 나 진짜 좀 답이 없는데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 삶의 중심에는 늘 연애가 있었고, 연애가 안정적일 때 제 삶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겉으로는 저는 상대를 참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상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었다기보다 연애를 일종의 생존 장치처럼 사용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애가 생존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자신이 집착이 심해서, 자신이 유별나서 뭔가 생기는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유년기부터의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발달 경험, 그리고 뇌의 예측 시스템, 그리고 진화론적인 본능,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결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린 시절 안전한 어른에 대한 경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힘들 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혹은 사람에 대한 경험이 될 텐데요.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혹여나 실수를 했을 때에도 뭔가 크게 비난을 받는다거나 혹은 버림받을 공포를 주는 게 아닌 너는 충분히 여기 있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될 텐데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비난, 무시, 폭력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집이 늘 불안정하고 부모님의 정서가 들쑥날쑥한 그런 공간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의 몸과 마음에 이런 문장이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나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저 역시 유아기 때 성장 과정이 끝까지 뭔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어른을 충분히 경험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은 뭔가 편안한 안식처였다기보다
늘 긴장되고 불안정함을 느꼈던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머리로는 제가 다 컸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 몸에서는 언제든 나는 버려질 수 있어 라는 그 감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 연애도 혼자 남겨지면 안 된다라는 생존 본능이 더 앞서다 보니까 연애가 참 늘 뭔가 본능적인 이런 감각에서 했다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일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뇌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회로보다 위험 감지 회로가 더 먼저 작동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쉽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자동적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순간은 위협이라는 해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과 잠깐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은 순간들일 때 우리의 뇌는 이를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라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머릿속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일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그냥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적응해온 우리의 뇌 예측 시스템이 굳혀져서 강화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혼자 남겨지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었어요.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건 포식자, 추위, 굶주림을 혼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과 뇌에는 집단에서 밀려나면 안 돼, 혼자가 돼서는 절대 안 돼 라는 강력한 본능적인 위기 경보가 우리 몸의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말한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라는 개인의 경험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불안의 강도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사람에게 연애는 단순한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겨우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로서는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연애는 사실 그런 의미였어요. 연애는 저에게는 안전한 공간으로 해석이 되었고, 저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연애가 사실 취향과 설레임보다는 다시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어쩌면 좀 절박하고 엄청 생존감에 더 앞선 본능적인 감각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연애가 사랑의 선택을 넘어서 생존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뒤에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그리고 예민해진 뇌의 예측 시스템, 그리고 진화론적인 본능이 결합된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연애의 실패는 단순히 슬픔과 상실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나의 연애가 좀 연애보다 생존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작동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밤의 대화에서는 이 생존 연애 시스템이 실제 연애 안에서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와 스스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읽어주는 토니였습니다. 그럼 굿나잇 나의 친구들.